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최근 연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금리란 뭘까요? 금리란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경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사겠다고 몸값을 제시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너의 돈을 사용하겠다고 몸값을 부르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란 돈의 몸값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우선 시중에 돈의 유통량이 줄어들겠죠?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쨌든 돈을 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차입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수익률과 배당에 대한 매력이 떨어집니다. 극단적으로 은행 예금이자가 1%에서 5%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주식의 수익성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에 대한 평가가 절하됩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 돈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금리 인상이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사람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당연히 지출과 투자를 줄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금리 인상은 분명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최근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건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긴축 정책, 그러니까 양적 긴축까지 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양적 긴축이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준이 왜 양적 긴축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두려워서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연준이 직접적인 긴축 정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미국은 채무로 굴러가는 나라죠.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돈을 갚지 않습니다. 만기가 오기 전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이전에 빌린 돈을 대신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빌린 사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현재 부채는 30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의회의 임시 승인을 받아 겨우 부채 한도를 연장하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돼서 겨우 숨통이 트인 상태죠. 하지만 그건 한도가 늘어난 거지 기존에 있던 부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른다면 연준과 한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재무부가 가장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준은 가능하면 금리 인상을 적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극심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든 해야죠. 인플레이션은 통화 가치의 하락을 말하는 건데 통화 가치가 끝없이 하락한다면 언젠가는 경제와 통화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금리 인상만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한다면 금리를 아주 많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재무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시중의 돈을 직접 흡수함으로써 금리 인상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양적 긴축 카드를 꺼내든 건 겉으로는 더 강한 긴축 정책을 펼치겠다는 연기를 하면서 동시에 속으로는 금리 인상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금리 인상에 대해 다시 얘기해 봅시다.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를 왜 올릴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리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던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5천 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실업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 초반까지 낮아졌고요. 이거는 팬데믹이 있기 직전 2020년 3월에 50년간 최저치였던 3.5%와 가까운 수치고요.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인력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인력 수요가 많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는 어땠을까요? 1990년대 후반 강한 호경기로 인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금리는 뒤따라 올랐습니다. 이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시장이 급락하자 금리는 뒤따라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이후 경기가 다시 살아나자 주가는 먼저 올랐고 금리는 뒤를 따라 올랐습니다. 무려 3년간에 걸쳐 서서히 올랐고요. 그동안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고 세계 자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금리도 뒤따라서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을 했죠. 이후의 데이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고 금리도 뒤따라서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증시가 급락했고 이후에 금리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물론 금리가 계속 오르니 결국 증시의 거품이 터진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경기 사이클의 순환일 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은 호경기로 가는 초입을 말하는 것이고 경기 사이클 순환상 그 거품이 꺼지는 것은 금리가 수년간 오른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저는 역사가 반복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발표할 당시에는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금리 인상이 시작하는 시기는 여지껏 호경기의 초입입니다. 왜 호경기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단기적인 하락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려 하나요? 물론 그 단기적인 하락을 잠시 피해 있다가 시장이 바닥을 찍으면 다시 들어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행운을 빌겠습니다. 앞에서 금리란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당연히 돈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돈의 몸값이 올라가니 자연스레 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되고 팬데믹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경기가 이제는 스스로 설 준비가 되니까 목발을 치우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원인을 안다면 왜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올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단기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쿠크다스 멘탈도 찰떡파이 멘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